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영걸의 영화를 볼 때 예술 영화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의 영화를 보는 진짜 이유 중 하나는 서사가 개떡같지만 않다면 이영걸의 매력적인 액션 장면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우슈 5년 연속 챔피언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거부할 수 있는 무협 영화의 팬이 얼마나 될까요? 이영걸이 전국을 제패하던 그 시대에 우슈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었다면 그는 진정한 금메달 5관왕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액션의 보증수표라는 점은 무협 영화의 강력한 장점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액션에만 의존해서 서사가 뻔해지는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곽원갑은 어떨까요? 무인 곽원갑은 이영걸의 영화 중에서도 가장 기대했던 영화로 기억합니다. 그간 이영걸을 헐리우드에게 빼앗겼었는데 날 버리고 간 남친이 돌아온 거죠. 게다가 이영걸은 그냥 보러만 온 것도 아니고 최고의 영화 곽원갑을 들고 왔습니다. 영화는 스스로 가문의 무예를 익힌 곽원갑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커서도 그는 가문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무술을 연마하고 수많은 팔로워들에게 둘러싸여서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파티를 즐깁니다. 한마디로 곽원갑은 무술계의 록스타입니다. 중국 텐진 어린 곽원갑은 아버지의 무예 장면을 몰래 훔쳐보면서 뿅 갑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동작에 이어서 격파 연습이 있었지만 볼은 아무 반응도 안 계십니다. 원갑이가 수건을 살짝 들주자 볼은 바로 반토막 나며 내려앉습니다. 파워가 전혀 느껴지지 않던 아버지의 일장은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눈앞에서 빠개진 돌을 목격한 원갑이는 아버지의 무예가 다른 어떤 무술보다 강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원갑이는 천식 때문에 무술 훈련을 금지당했고 공부나 해야 하는 팔자입니다. 하지만 단지 천식이 문제가 돼서 아들에게 무술을 금지하는 것 치고는 아버지는 지나치게 엄격해서 구경도 못하게 합니다. 원갑의 아버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원갑이가 몰래 무예를 익히던 어느 날 아버지가 무술 대회에 참가합니다. 아버지와 생사장을 쓰고 대결하는 사람은 또 다른 남자의 아빠 조씨입니다. 분명 원갑의 아빠가 조씨에게 일장을 날릴 수 있었던 순간 그는 갑자기 공격을 멈춥니다. 이 틈을 타서 조씨는 치사하게 공격을 하고 원갑의 아빠는 승부에서 패합니다. 아빠가 패하자 실망을 금치 못한 원갑이는 조씨의 아들과 뒹굴뒹굴 몸싸움을 하다 딜이 얻어 터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부는 안 하고 쌈박질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아들을 보고 아빠는 화가 났고 그렇지만 어린 원갑이는 아직도 힘이 남았는지 다시는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장면에서 어린 원갑이는 부모의 말은 더럽게 안 듣지만 커서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전사가 될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크면 이영걸이니까요. 원갑이는 몰래 아버지의 무공 비급을 훔쳐내서 궁할 친구 진순에게 뺏기게 합니다. 어린 곽원갑은 독학을 해서 가문의 무공을 얼추 익힙니다. 그리고 제법 생사장까지 쓰고 다시 조씨 아들과 붙어서 코피를 내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친구 진수는 원갑이의 무술 훈련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곽원갑은 이때부터 이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공자왈, 맹자왈도 읊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많은 무협물에서 택하는 주제 중 하나가 어린 원갑이의 경험처럼 승부에서 개박살 난 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강호로 다시 나갈 건지 머리를 깎고 소림사로 들어갈 건지 이도저도 아니라면 전국을 떠도는 그지가 돼서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방파 아니고요. 영화는 곽원갑이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었는데도 겪어야만 했던 트라우마를 이영걸을 통해서 클로즈업합니다. 이영걸이 역사적인 인물을 연기하는 것은 다반사였기 때문에 실존 인물 곽원갑을 연기한다고 해도 새삼 신기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황비용이나 방세옥 등 중국의 영웅 반열에 오른 무예인을 스크린에서 재창조하는 것은 이영걸이 대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영걸은 어떤 색감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영웅의 면모에 어울릴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르익은 영웅상의 연기, 40대가 된 이영걸이 원숙한 느낌마저 풍겼으니 곽원갑의 실사판이 바로 이영걸입니다. 영화의 초중반에 걸친 원갑의 자신감은 무술에 대한 생각이
매우 편향된 인물임을 표현합니다. 결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만을 거듭한 결과 원갑은 행진 최고의 파이터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만큼 그의 자뻑과 경솔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수많은 생사장에 이름을 쓰고 또 그 상대들을 굴복시킨 후에도 원갑은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무술을 하는 사람이란 곧 엔터테이너입니다. 무대에 서서 최고의 쇼를 보여주고 열광하는 관중의 환호성을 먹고 사는 거죠. 거지도 그의 광팬입니다. 하지만 인기 절정의 록스타인 것과는 다르게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른 곽원갑의 머릿속은 점점 더 삐뚤어져 갑니다. 길거리에서 진레이에게 분량을 떨고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은 세력을 넓히려고 기를 쓰는 삼합회 깡패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원갑은 진레이에게 생사장을 보내지만 거절당하고 자존심이 팍 구겨집니다. 곽원갑의 제자 하나가 진레이에게 뒤지게 터지고 왔습니다. 가뜩이나 속 시끄러웠던 차에 원갑은 바로 진레이를 찾아 그의 생일 파티 장소로 갑니다. 사장님 진수는 싸움을 말리려고 하지만 때려 부수는 모든 것을 배상하겠다는 원갑의 말에 큰 실망을 하고 돌아섭니다. 진수는 왜 원갑의 말에 바로 절교 선언을 해버렸을까요? 곽원갑은 생각 없이 제자들을 아무나 받아들이고 그들 먹여 살리랴 밤마다 술 파티하랴 통장 잔고는 이미 마이너스였으며 진순의 가게에 진 외상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고 충고를 해도 들어쳐먹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친구의 우정을 돈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내적인 훈련은 받지 못하고 오로지 기술만을 익힌 곽원갑의 정신력이 얼마큼이나 약한지 보여주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와인셀러는 초토화됩니다. 혹시 배상하겠다는 원갑의 말 때문에 얼마쯤 견적이 나오겠나 뽑아보셨을라나? 평소 곽원갑의 결투 스타일이 거칠고 야성적이긴 해도 악랄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조씨 아들과의 재대결에서도 입방정이 좀 있긴 해도 비열한 놈까지는 아니었었죠. 그러나 곽원갑과 진레이의 결투는 생사장 그대로 죽기 살기입니다. 원갑은 그동안 보여주던 거친 격투 스타일에 살기까지 품어서 진레이는 결국 사망하고 진수는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일어난 사건은 원갑이의 명성을 높이기는커녕 거지에게 놀림감이나 된 듯합니다. 그런데 이 각설이는 진짜 사람일까요? 적시적소에 나타나서 원갑에게 우월감을 부추기는데 마치 명성에만 목을 매는 곽원갑의 그림자 같습니다. 이미 진레이는 사망했는데 곽원갑의 제자가 맞을 짓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레이의 양자는 바로 그날 원갑의 어머니와 딸을 죽이는 복수를 감행하고 자결합니다.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원갑은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가문의 명예는커녕 어머니와 딸을 잃고 세상을 유령처럼 방황하다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곽원갑이 삶을 포기해버린 그 시점에서 그의 아버지가 무슨 이유로 무술을 금지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갑과 아버지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원갑의 성격은 결투 스타일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무예조차도 우아하고 모든 공격에 치명적인 힘을 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파워는 쪼개진 돌이 이미 증명을 해줬었죠. 무술의 정신을 잘 실천하는 아버지는 오로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무술을 사용하는 아들 곽원갑과 대조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어린 원갑이에게 무술을 직접 전수하고 정신소양까지 잘 가르쳤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을까요? 곽원갑은 스스로 무술을 깨우쳤지만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무술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와 예 사이의 빈틈은 곽원갑이 생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강으로 투신한 원갑은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보살핌을 받습니다. 여전히 생기가 없는 눈은 이연걸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째려봐도 모르겠네요. 원갑 역시 마을의 친절함에 조금씩 생기를 찾고 감화됨을 넘어서 급기야 물속에서 세례를 받는 듯 더러운 모든 것을 떨쳐냅니다. 원갑은 서서히 분노와 후회를 가라앉히고 자연과 사는 법을 연습합니다. 원갑이 마을 사람들과 벼를 심는 장면은 그가 그간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반영합니다. 원갑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벼를 심으려고 정신없이 모를 심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마을 사람들은 허리를 펴고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원갑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또 왜 저렇게 일을 느려 터지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삽뜨기 운동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원갑은 자신이 심은 모를 다시 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벼도 역시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고 서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벼들도 거리두기를 해야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법이겠죠. 뻘쭘해지기는 했어도 원갑은 자신이 승부욕에 눈이 멀어서 자연에게조차 오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합니다. 무대에 서서 지상 최고의 쇼를 보여주고 환호성을 듣던 그는 이제 바람소리를 듣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에 두른 저 수건은 용서가 안 되네요. 곽원갑의 변화를 강화시킨 것은 조카가 벌인 사건입니다. 그 꼬마는 아끼던 소가 죽자 다른 마을의 소를 훔치려고 하다 심한 체벌을 받게 됩니다. 원갑이는 꼬마 대신 벌을 받기로 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이 남자 싸우는 폼새가 옹박입니다. 반격하지 않는 원갑에게 할머니가 명언을 던집니다. 넌 딴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왜 딴 사람이 널 해치게 하니? 이 할머니 영화에서는 소크라테스와 맞짱 뜰 인물로 어려운 말만 하십니다. 원갑이는 여기에서 무술이 파괴적이지 않고 자기 방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영감을 얻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술의 핵심 중의 하나이지만 곽원갑이 이전의 삶에서는 결코 몰랐던 것이죠. 원갑은 무술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결투에서 왜 최후의 일격을 멈추었는지, 왜 패배를 선택했는지도 드디어 이해하게 된 거죠. 이제 마을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빨리 뜹시다. 초반부 원갑의 무술은 강했지만 폭력적이었고 자유분방하기보다는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옷비 풀린 망아지에 가까웠죠. 다시 텐진에 돌아온 원갑은 이제 영화의 전반부와는 다른 무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에게 무술은 더 이상 자신이 더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아까 그 거지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원갑은 그 거지와 말을 섞지 않습니다. 거지가 던지는 천하제일이라는 말은 이제 곽원갑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원갑의 정신적인 변화는 격투선수 오브라이언과의 결전에서 선보입니다. 텐진을 거의 식민지화시킨 열강들은 두 시합에서 중국인의 길을 꺾으려고 합니다.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다 원갑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한 오브라이언은 그에게 감화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 일격을 거둔 것과 마찬가지로 원갑은 진정한 승부의 의미를 실천했죠. 열강의 상인들은 1대4라는 비겁한 방식으로 원갑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그는 육체적으로는 방어하지 못했으나 정신적으로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 무술대회에서 이영걸은 그의 최고의 무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영걸이 다른 문화의 무술과 서로 싸우는 환상적인 영상은 가히 저세상급입니다. 특히 매력쩔었던 창과 검술, 하얀 옷과 창과 검에 달린 빨간 장식이 이영걸의 움직임을 따라서 휘날릴 때 중년이 된 이영걸에게 또다시 반하고 말았죠. 중국의 신화적인 무예인으로서 총조 말에 정무체조회를 설립한 인물이 바로 이영걸, 아니 곽원갑입니다. 그가 신체만큼이나 정신의 발전에 방점을 두는 정무체조회를 설립하자 경제적인 권력을 휘어잡은 열강들은 달가워하지 않죠. 계속되는 곽원갑의 승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올지도 모르는 민족주의를 우려하는 것일까요? 민족주의는 아마도 중국의 외국인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울산 장려 운동이던가요? 곽원갑은 무술이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원갑이도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되었습니다. 곽원갑은 무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인 수양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대중의 의식 속에 고양시킨 장본인이며 또 우슈의 스포츠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스포츠로서의 우슈 챔피언이었던 이영걸 자신에게는 곽원갑의 유산이 더더욱 중요하겠죠. 정무체조회 이후 우슈가 스포츠로 발전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현대 중국이 로비한 대로 우슈가 올림픽 종목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포츠가 꼭 올림픽 종목이 되어야만 명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강호풍nek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